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추경호 원내대표.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 여당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결탁해서 내란 범죄까지 주도했다고 의심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추상 같은 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표결 당시 국회 안에 있었으면서도 본회의에 불참해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바꿨고 이후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로 온 뒤 의원들을 국회로 부르려 했으나 국회 진입이 막혀 당사로 장소를 다시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본회의 직전 우원식 의장과의 통화에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의원들을 모을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일 뿐 고의로 표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본회의는 여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채 열렸는데 원내대표실 앞이 봉쇄돼 국회에 있던 추 원내대표도 참여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의장께서는 또 여러 상황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사에 계시고 참여 못했고. 당 내부는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국면으로 극심한 혼란을 수습할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퇴에 책임을 지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의원님 오늘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부분 주로 소명하셨을까요? 주로 제가 알고 있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그 시점부터 해서 그날 새벽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 시각까지 있었던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2월 3일 11시 12분 밤 23시 12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한덕수 전 총리,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와 총리가 통화를 한 7분 이상 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 이 이야기를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던 걸로, 통화를 했던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의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특검에서 제시한 자료 같은 게 있었을까요? 주로 언론에 나왔던 자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 책에도 아주 상세하게 그 타임라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의 아마도 그 시점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전원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이후 시점부터 좀 적극적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당시에 그 시점에 통화했던 분들, 그리고 텔레그램에 또 적극적으로 당사로 오라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조사 받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소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아직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극심한 혼란과 고통과 피해를 준 이 측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 그리고 또 당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윤의견을 주장하는 분들, 또 거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 이분들은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 이상 내란을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모여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실현시키는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정통 보수 정당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딱 더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 단톡방에서의 정황이나 그날 당시에 이제 네. 의원들이 느끼셨을 때 혹시 그 추경호 의원께서 내린 어떤 지시가 조금 의도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느끼셨었는지. 네, 충분히 오늘 그 조사 과정에서 2024년이죠. 12월 3일 넘어가서 12월 4일 새벽 03시부터 집중적으로 당사로 오라는 그런 텔레그램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시각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라고 했는데 본회의장으로 안 모이고 당사로 모이라고 집중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아무런 그 텔레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아무 말 없이 귀가했습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문제를 두고 특검팀은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다며 수사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전에 국무회의를 열도록 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도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10월 유신 등 과거 비상계엄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방임과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통화하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는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기각 사유 등을 검토,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형관 기자, 내란 특검이 지금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사용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또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는 등 일부러 혼란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실제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 108명 중 18명만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 매직 의혹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나토 순방 목걸이 등을 건넨 의혹을 받는 서일건설 이봉관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 앞에 나타났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수서를 통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요. 목걸이를 포함해 1억 원대 고가 장신구 3점을 건네고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박 전 비서실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고가 목걸이를 건넨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